일주일째 변비로 고생하던 김어르신이 병원에서 들은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밥을 굶고 있네요. 약을 더 늘리기 전에 먼저 미생물부터 먹여 살리자고요. 듣자마자 마음이 철렁하셨죠. 먹은 것도 많은데 왜 굶는다고 할까요? 답은 섬유질입니다. 우리가 못 먹는 그 섬유질을 우리 속 작은 생명들이 먹습니다. 그들이 깨어나면 짧은 사슬 지방산이 만들어지고 장은 물론 전신이 달라집니다. 오늘 그 식탁을 바꿔보겠습니다. 소화기 내과 의사 윌 벌저위츠는 수많은 환자와 논문에서 같은 결론을 보았습니다. 섬유질이 장내 미생물의 연료라는 것. 이들이 섬유질을 발효해 만드는 짧은 사슬 지방산은 장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낮추며 면역과 혈당, 심지어 기분까지 돕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채소 많이가 아니라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매일 조금씩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책의 길을 시니어 삶에 맞춰 실제 식탁과 하루 습관으로 풀어드립니다. 아침마다 더부룩하고 화장실은 고역이고 식후 졸음과 속쓰림이 반복되시나요? 수치가 나빠져 약은 늘고 밤엔 뒤척이며 무기력이 밀려옵니다. 이 증상들 따로따로 같아 보여도 배경에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섬유질이 부족하면 미생물 다양성이 줄고 장벽은 약해져 염증이 번집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장은 몇 끼의 선택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작은 접시의 변화가 이번 주 몸의 신호를 바꿉니다. 이제 섬유질을 늘리면 가스가 늘어 겁나시죠?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굶던 미생물들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면 발효가 활발해져 가스가 생깁니다. 불편은 맞지만 적응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비결은 하나, 천천히 조금씩입니다. 양을 서서히 올리고 물과 걷기를 더하면 장은 빠르게 배웁니다. 오늘은 불안을 인식하고 내 몸에 학습 시간을 주는 첫날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은 많이보다 다양하게를 강조합니다. 미생물마다 좋아하는 섬유가 달라서 접시에 담긴 식물의 종류가 늘수록 장내 미생물의 팀워크가 좋아집니다. 일주일에 30가지 식물 도전 들어보셨나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콩, 곡물, 채소, 과일, 견과, 씨앗, 향신료까지 모두 한 가지로 셉니다. 오늘부터 시장 바구니에 색과 형태를 더해보세요. 장은 무지개를 좋아합니다. 장내미 생물은 우리 속 이윤입니다. 우리는 섬유질을 소화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가능합니다. 그 대가로 짧은 사슬 지방산, 부티레이트, 프로피오네이트, 아세테이트를 선물합니다. 이 분자는 장세포의 에너지가 되고 장벽을 꽉 붙이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맥기의 반응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밥상을 차리면 그들은 우리의 건강을 차립니다. 섬유질은 수용성과 불용성 그리고 저항성 전분으로 나뉩니다. 수용성은 물과 만나 젤처럼 변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부드럽게 낮추고 불용성은 변의 부피를 늘려 통과를 돕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덜 익힌 밥이나 식혀 먹는 감자, 바나나에서 발견되며 미생물의 최애 간식입니다. 세 가지를 골고루 조리와 온도로 쉽게 조절해 보세요. 식탁이 곧 약국이 됩니다. 책은 F 고올스를 제안합니다. 과일과 발효식품, IP치 해소,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 향신채, 양파, 마늘, 파, 콩류, 씨앗 경과. 오늘 접시가 이 6범주를 얼마나 담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예, 귀리와 아마씨, 블루베리, 김치, 시금치, 강낭콩 하나씩 더하면 맛도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게임처럼 체크하며 즐기면 습관은 가벼워집니다. 흰빵 대신 따뜻한 귀리 한 그릇, 여기에 간 아마씨, 호두, 제철, 베리, 계피를 한 꼬집, 우유는 두유나 귀리 음료로 바꾸면 포만감은 오래가고 혈당은 완만합니다. 치아가 불편하시면 묽게 끓이고 부드럽게 갈아도 좋습니다. 작은 그릇 하나가 오전의 졸음을 줄이고 화장실을 편하게 만듭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흰쌀밥에 보리를 섞으면 저항성 전분과 베타글루칸이 늘어나 혈당과 콜레스테롤에 도움됩니다. 여기에 콩조림을 곁들이면 단백질과 섬유질이 한 번에 채워지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김치 같은 발효 반찬을 소량 더하면 미생물의 다양성이 살아납니다. 익숙한 한식의 조합으로도 충분히 파이버 퓨얼드 식탁이 됩니다. 저녁엔 부드러운 채소콩 수프가 좋습니다. 양파와 마늘을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향을 내고 감자, 당근, 렌틸콩을 넣어 푹 끓인 뒤 반 갈고 반은 건더기를 살립니다. 치아가 불편해도 부담 없고 밤사이 장이 쉬기 좋습니다. 소금은 줄이고 허브와 후추로 풍미를 더하세요. 포만감은 높고 속은 편안합니다.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의 친구입니다. 김치, 깍두기, 된장국, 구수한 청국장 한 숟가락은 유익균과 발효 대사산물을 더합니다. 다만 염분은 주의하세요. 작은 접시에 조금씩, 대신 채소와 콩을 넉넉히, 두부나 템페를 더하면 단백질까지 균형이 맞습니다. 전통의 맛으로 미생물의 선물을 전해 보세요. 섬유질은 물을 만나야 제 역할을 합니다. 하루 내내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도 좋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이 부드러워지고 가스도 덜 답답해집니다. 커피차를 드신다면 물을 곁들여 주세요.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자연히 섭취가 늘어납니다. 치아나 틀니로 식감이 걱정되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삶고, 찌고, 갈아 드세요. 귀리는 묽게, 채소는 푹 익혀 숲으로, 콩은 삶아 으깨 스프레드로, 통곡물은 죽이나 리조또 형태로 바꿔도 섬유는 살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형태만 바꾸면은 미생물은 여전히 행복합니다. 식후 가벼운 걷기는 장 운동을 돕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집 앞 골목을 여유 있게 왕복해 보세요. 움직임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에도 긍정적입니다. 식사물, 섬유, 걷기 네 가지가 만나면 변비, 더부룩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작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걱정이 많고 잠이 얕으면은 장도 불안해집니다. 장과 뇌는 신경 호르몬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스트레스는 배를 조이고 숙면은 염증을 낮춥니다. 잠들기 전 화면을 줄이고 따뜻한 차 한 잔, 깊은 호흡을 권합니다. 섬유가 풍부한 저녁 수프와 가벼운 산책은 숙면에 든든한 짝입니다. 당뇨, 혈압, 지질약은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약과 항생제는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줍니다. 임의로 끊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의하며 섬유와 발효식품으로 장의 회복력을 키우세요. 약은 질서를 잡고 식탁은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두 축이 만나면은 더 안전합니다. 과민성장 증후군이 있으면 섬유가 무섭습니다. 책은 저퍼DMF를 연구 식단이 아니라 일시적 탐색으로 씁니다. 증상을 일시 완화한 뒤 한 가지씩 다시 넣어 범위를 넓히는 제도입이 핵심입니다. 목표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살리는 것, 소화가 편한 조리와 작은 양으로 시작해 장을 설득해 주세요. 콩 샐러드 한 접시로 배가 빵빵해진 김 선생님, 멈출까요? 책의 조언대로 양을 줄여 다시 시작했습니다. 콩은 삶아 껍질을 일부 제거하고 소량을 숲으로 갈아 먹었습니다. 카민성 허브인 생강 페퍼민트를 더하고 식후 걷기를 곁들였죠. 열흘쯤 지나자 가스는 줄고 변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답은 속도였습니다. 속쓰림이 잦다면 식이섬유가 도움됩니다. 과식 야식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 대신 통곡물 채소를 늘리면 위 배출이 개선되고 역류 압박이 줄어듭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상체를 높여 쉬세요. 카페인 초콜릿 산재 박하가 악화되는 분도 있어 개인 반응을 기록해 보세요. 섬유는 당의 흡수를 늦추어 식후 급격한 상승을 막습니다. 식사 순서도 도움이 됩니다. 채소, 단백질, 날, 지방,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보리귀리에 베타글루칸, 콩류에 점성섬유는 특히 유익합니다. 달달한 간식이 땡긴다면 과일과 견과를 함께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수용성 섬유는 담즙산을 붙잡아 배출을 돕습니다. 몸은 담즙을 만들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사용하니 수치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귀리, 보리, 사과, 시트러스, 콩류가 대표적입니다. 약과 함께 식탁에 섬유를 올리면 더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약입니다. 짧은 사슬 지방산은 뇌에도 좋은 소식입니다. 염증을 낮추고 장벽, 혈내 장벽을 튼튼히 해 기분과 인지에 긍정적 신호를 보냅니다. 하루의 리듬과 장의 리듬이 맞춰지면 아침의 맑음과 밤의 평온이 돌아옵니다. 섬유, 수면, 햇빛, 움직임이 함께 엮일 때 변화가 커집니다. 섬유는 칼로리는 낮고 부피는 큽니다. 천천히 씹는 통곡물과 채소 콩은 위에 오래 머물며 포만감을 줍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곁들이면 간식 생각이 줄어듭니다. 체중계 숫자보다 허리띠 구멍 하나가 먼저 변합니다. 급하게 빼기보다 포만감으로 자연스럽게 줄이는 길을 선택하세요. 섬유는 대사산물을 통해 대장세포를 보호하고 변을 부드럽게 해 접촉 시간을 줄입니다. 이는 장 건강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검진은 필수입니다. 권장 주기에 맞춰 내시경을 챙기고 평소 식탁에서 섬유이랑 다양성 물 걷기로 토양을 지켜주세요. 예방과 조기 발견 둘 다 중요합니다. 유산균 캡슐은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도 흙이 척박하면 자라기 어렵죠. 섬유 다양성 발효식품이 바로 비옥한 흙입니다. 캡슐을 드시더라도 식탁이 바뀌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먼저 흙을 가꾸고 필요할 때 씨앗을 더하세요. 책이 강조하는 기초입니다. 주말 시장에서 무지개처럼 담아보세요. 상추, 깨십, 시금치, 토마토, 오이, 당근, 사과, 배, 베리, 강낭콩, 모이, 병아리콩, 귀리보리, 아마씨, 호두, 파, 마늘, 부추, 파슬리, 게암, 고수 같은 허브까지 향신료도 한 가지로 셉니다. 집에 와서 달력에 체크하세요. 일주일의 작은 게임이 장내 미생물의 축제가 됩니다. 말린, 콩, 렌틸, 통조림 콩, 귀리보리, 현미, 토마토 캔, 냉동 혼합 채소, 해조류, 견과와 씨앗, 작은 봉지. 이 조합이면 언제든 섬유가 가득한 식사가 나옵니다. 통조림은 물에 헹구면 나트륨이 줄고 냉동 채소는 영양이 신선합니다. 팬트리를 채우면 뭘 먹지? 가 바로 해먹자로 바뀝니다. 콩은 불리고 삶아 거품을 걷어내면 가스 유발 성분이 줄어듭니다. 밥은 식혔다 데워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 장이 기뻐합니다. 샐러드가 부담스럽다면 일부를 갈아 수프로. 조리는 소화의 예행 연습입니다. 부드럽게 만들수록 장은 평화롭게 배웁니다. 더부룩할 땐 생강, 회향, 페퍼민트 차가 도움됩니다. 식사 중 공기를 덜 삼키도록 천천히 드시고 식후에는 살짝 왼쪽으로 누워 쉬거나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는 자세가 편안함을 줍니다. 탄산음료 흡연은 피하고 작은 양을 나눠 드세요. 몸의 신호를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첫 주는 과하지 않게. 월화는 귀리 아침과 보리밥 점심, 수목은 콩을 수프 형태로 소량, 금토는 잎채소 양을 조금 늘리고, 일요일에 새로운 과일 하나, 물은 수시로, 식후 걷기는 가볍게. 가스가 불편하면 다음날 양을 줄였다가 다시 올리세요. 속도가 성공의 비밀입니다. 식당에서는 채소 추가 부탁해요. 한마디가 힘을 발휘합니다. 국물은 남기고 밥은 반 공기 대신 나물과 김을 더합니다. 면이 당길 땐 온면에 고명 채소를 곱빼기로, 찌개는 두부와 채소를 더해 나눠 먹고 후식 대신 따뜻한 차, 작은 요청이 내장을 지켜줍니다. 5가지 색 채소를 잘게 썰어 현미밥 위에 올리고 콩과 깨를 뿌려 비빔을 만듭니다. 손주가 색을 고르면
어르신은 양념을 맡아주세요. 놀이처럼 만든 이 한 그릇에 섬유와 미생물의 축제가 담깁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습관은 오래 갑니다. 건강은 비싸야 한다. 콩과 보리, 제철 채소는 가성비 최고입니다. 한 봉지 콩으로 여러 끼를, 보리와 현미는 오래 갑니다. 냉동 채소는 버리는 부분이 없어 알뜰합니다. 향신료 작은 병 하나가 맛을 확 바꿉니다. 예산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식탁입니다. 포장지는 화려하지만 정작 섬유는 비어 있고 설탕, 소금, 기름은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이라는 단어와 섬유 함량을 확인하세요. 재료 목록이 짧고 이해되는 식품이 안전합니다. 가끔의 간식은 괜찮지만 매일의 습관은 심플해야 합니다. 장은 진짜 음식을 알아봅니다. 달콤한 시리얼은 순간 포만감 뒤 급격한 허기를 부릅니다. 통기리, 통밀, 뮤즐리, 무가당, 그래놀라에 아마씨, 호두, 과일을 더하세요. 우유는 식물성으로 바꾸면 포만감이 길어지고 속이 편합니다. 씹는 아침이 하루 에너지를 다르게 만듭니다. 오메가3는 염증 균형에 중요합니다. 아마씨, 치아씨, 호두를 매일 소량 곁들이세요. 갈아 넣거나 불려 넣으면 소화가 쉽습니다. 잎이 채소와 함께 드시면 궁합이 좋습니다. 작은 숟가락 하나가 장과 마음의 잔잔한 평화를 돕습니다. 미역국,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미생물이 좋아하는 섬유와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양파, 마늘, 파는 프리바이오틱스라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국과 무침, 김밥에 자주 올려보세요. 전통 식탁이 이미 훌륭한 토대를 갖고 있습니다. 콩, 견과, 글루텐에 민감하신가요? 선택지는 넓습니다. 렌틸, 완두백, 미혼합, 글루텐, 프리 통곡물, 다른 견과, 씨앗으로 대체하세요. 알레르기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민감성은 양조리 속도로 조절합니다. 목표는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성입니다. 무엇을 먹고, 배는 어땠고, 잠은 어땠는지 짧게 적어보세요. 사흘만 지나도 그 패턴이 보입니다. 콩은 숲으로 적응이 빠르다. 저녁 늦은 간식은 속쓰림 같은 나만의 지도가 생깁니다. 기록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값진 도구입니다. 동네 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 30분 걷고 간단 샐러드를 나눠보세요. 각자 한 가지 식물을 가져오면 접시가 풍성해집니다. 대화 속에서 레시피가 오가고 변화는 즐거워집니다. 사회적 연결도 장에 좋은 영향입니다. 베란다에 화분 3개, 상추, 바질, 파, 물 주고 잎을 따는 손끝이 하루를 다정하게 엽니다. 직접 키운 잎 하나가 식탁의 다양성을 늘리고 마음의 안정도 더합니다. 미생물은 흙과 식물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 5색을 하루 접시에 채워보세요. 색은 항산화, 물질과 섬유의 지문입니다. 색의 다양성이 곧 미생물의 다양성입니다. 냉장고에 색 스티커를 붙여 체크하면 놀이가 됩니다. 보기 좋은 접시가 장에도 좋습니다. 여행길엔 작은 통에 아마씨, 소포장경과 말린 과일을 챙기세요. 기차역 샌드위치엔 채소 추가를 요청하고 국물은 적게. 편의점에서도 바나나, 김, 두부, 샐러드를 조합하면 충분합니다. 길 위의 작은 선택이 장의 리듬을 지켜줍니다. 기상 후 따뜻한 물 한 컵, 가벼운 스트레칭, 귀리나 통곡물 토스트와 과일 조금. 화장실 신호를 놓치지 말고 매일 같은 시간대에 앉아보세요. 차분한 루틴은 장에게 지금이 때야를 알려줍니다. 필요시 차전자피 보충은 전문가와 상의해 소량부터. 갑자기 과식해 더부룩할 땐 그날 저녁은 부드러운 수프와 허브차로 배를 달래세요. 다음 끼니는 가벼운 통곡물과 진 채소로 재시작. 무리한 금식 대신 장이 쉬는 식단으로 균형을 되찾습니다. 다음엔 천천히 포만감의 신호를 기다려주세요. 냉장고에 30가지 식물 달력을 붙여 체크해 보세요. 매일 새로운 한 가지를 더하고 익숙한 것은
양을 조절합니다. 주말엔 가족과 점검하며 다음 주 장보기 목록을 만듭니다. 게임처럼 즐기다 보면 어느새 접시는 무지개, 몸은 가벼워집니다. 변비와 속쓰림으로 힘들던 박 여사는 귀리반 공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보리를 더했고 콩은 숲으로 소량씩, 물병을 눈앞에 두고 식후 골목을 돌았습니다. 한 달 뒤 아침이 가벼워지고 속쓰림은 뜸해졌습니다. 약은 그대로 식탁이 달라졌을 뿐인데 삶의 결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장내 미생물은 섬유질을 먹고 우리에게 짧은 사슬 지방산을 선물합니다. 둘째, 양보다 다양성, 일주일 30가지 식물이 목표입니다. 셋째, 천천히 늘리고 물 걷기 수면을 묶어 습관으로 만드세요. 식탁이 바뀌면은 장이 웃고 장이 웃으면은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식탁에 한 가지 식물을 더해 보시겠어요? 작은 변화가 내일의 안도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후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사례와 레시피로 이어가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웃는 식탁, 지금 여기서 시작합니다.